그러면 지금부터 크레이 이슈 토론 및 성과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슈 토론 및 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농업 농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자는 각계에서 특히 아주 멀리에서도 오시고요. 하셨습니다. 농식품부의 박순현 과장님, 그리고 마이스토고 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호 박사님, 그리고 민경진 이사장님은 구례 아이쿱 생협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아마 지금 구례에서 또 이렇게 멀리 와주셨습니다. 경북대학교의 박상우 교수님, 그리고 동아일보의 박용 기자님, 그리고 서울시의 지역 교류협력단장을 맡고 계신 유정규 단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님, 하여튼 귀중한 분들, 하여튼 먼 길 또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토론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본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김현곤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에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 시간과 겹쳐가지고 아마 참석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연구원이 이제 나주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2015년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저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연구원을 퇴직하시고 또 이 귀중한 자리를 빛내주신 최경환 박사님을 비롯해서 연구원 선배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작년 제가 6월에 취임했습니다만 경영 목표를 제시하면서 연구 성과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경영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예전의 토론회와는 달리 우리 뒤에서 보면 지금 연구 각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농림 산업 분야, 농업 농촌 분야 또는 글로벌 농업 분야,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래가지고 지금 각 분야별로 5개 정도의 과제를, 핵심 과제를 뽑아서 뒤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쉬는 시간에 되시면 관련된 분야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답도 드리고 또 궁금한 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016년도 연구 성과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고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원에 한 것이 한 52개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176개의 연구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연구 과제를 선발을 해서 뒤에 제시를 했고, 이런 연구 성과 발표회는 앞으로 시리즈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28일 날은 장소는 여기서 바로 요 옆에 있는 회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만은 주로 이제 국가식품 푸드 플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가 6월 28일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7월 7일에는 금년에 농업경제학회가 이루어지는 전라남도 신안에서 세 번째, 주로 글로벌 농업, 통상 이슈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시리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특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 과제를 했습니다만은 농업 직불제 개편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쌀 수급 방안,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식품 소비, 산업 정책, 그리고 농촌 개발, 농업인 복지 등
부문별 그 정책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AI 가축 질병 문제라든지, 그리고 청탁 금지법 대응, 그리고 농촌 일자리 창출, 오늘 토론의 핵심 주제인데요. 그리고 농업 통상 여건 변화 대응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 그리고 정책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또 그런 것,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연구 성과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뒤에 전시된 자료를 통해서 요약 자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휴식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자료, 또 오늘 나누어 드린 아마 USB 자료가 아마 16기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잘 담은 그런 그 USB 자료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필요할 때 클릭해서 보시면 연구 성과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연구원이 2016년도 국가적인 핵심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농업 농촌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 토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현안 이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대통령님께서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한 것 중에 청년층의 실업 장기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재난 수준에 될 거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4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실업자 수가 117만 4천 명입니다. 그중에 청년 실업률은 아마 11.2%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실업률, 보통 우리가 그걸 체감 실업률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최근 3개월에 보면 한 24%, 이것은 뭐 대통령님의 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실업률의 이런 수치가 지난 몇 년간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신 이후에 일자리위원회 설치토록 한 것도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사실 농업 분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그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그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아마 그 마상진 박사가 수년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고의 그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고용의 잠재력 분야로 보면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와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또 농업 분야는 생산하는 것뿐이 아니라 가공이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판매, 서비스, 최근에 육체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저께 자리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업, 오늘 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농업 농촌에 유망한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걸 보니까 도시농업 전문가, 최근에 도시농업이 떠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약용작물 전문 큐레이터, 이런 것들도 아마 새로운 직업 또는 중요한 각광받는 것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농촌 체험 해설사, 음식관광 코디네이터, 최근에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유정규 단장님 계십니다만은 마을기업 운영자, 협동조합 또는 지역사회 보육 간호사, 또 최근에 농업이 힐링 또는 사회적인 어떤 치유 이런 걸 중에서
치유농업 전문 지도사, 돌봄 농장 운영자, 그리고 재활승마 치료사, 다문화 코디네이터, 귀농귀촌 플래너, 또 퍼머컬처 전문가, 협동조합 플래너 등 그 다양한 분야, 물론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에 50개 유망 일자리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 일자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업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구원이, 농촌경제연구원은 효과적인 그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특히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했던 연구 성과도 공유하고, 오늘 농업계, 또 언론계, 학계, 정책 담당자 등 그 각계에 관련된 분의 그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토론회가 주제 발표가 있고 뒤에 아마 종합 토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업분의 청년 고용, 특히 지역 특화 산업, 그리고 삶의 질 제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산업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좀 가늠해보고, 또 농산업에서 청년을 더 많이 유치할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농식품 분야에서 추진된 지역 특화 산업 정책의 어떤 성과도 짚어보고,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는 지역 특화 산업의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정책과 그리고 일자리 정책의 연계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토론 자리에는 특히 농업계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앞에서 제가 언급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셨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는 아마 기자분들, 특히 농업계 전문 기자님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하셔서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농업농촌의 어떤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농업농촌 분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은 뭐고, 극복 방법은 뭐고, 또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농촌 부분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 농촌 부분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농업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오늘의 제기된 새로운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그리고 또 오늘 성과 발표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연구원이 작년 동안 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만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입니다. 국정과제 지원 및 농정선도 정책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동북아 농정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농정의 싱크탱크로서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수단과 농림 부문의 단기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의 성과를 이루어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농정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에 이룬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AI 방역체계, 청탁금지법, 쌀가격 하락, 수급 안정, 일자리, 통상환경 변화 등 2016년 농업 농촌의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176가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기여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에서는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의 고유 과제 14건과 농업 고용 인력 실태 조사 및 수급 안정 방안 등의 정책 과제 1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가지 과제로는 농업 농촌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기초 연구, 직접 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농촌 지역 노동 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에서는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 고유과제 24건, 스마트팜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등 정책과제 2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과제로는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연구와 기후 스마트 농업의 실태 진단과 과제 연구, 산림, 임업 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대표 과제들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과 현실적 시행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협력연구본부에서는 포스트 FTA 농업 통상 현안 대응 방안 등 고유 과제 8건, 한 GCC 및 이스라엘 FTA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등 정책 과제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과제로는 포스트 FTA 농업 통상 현안 대응 방안 연구와 포스트 2015 대응 중장기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추진 전략 수립 연구, 개혁 개방 시 북한의 농업 투자 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과제들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한국 농업이 가야 할 전략적 방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핵심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농식품 정책 성과 관리, 삶의 질 정책, 국제농업개발 협력, FTA 이행 지원, 농업 관측 등 센터를 통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 정책 성과 관리센터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1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 평가 및 토론회, 정책 컨퍼런스 등을 실시하였고,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는 카펙스 공동연구조사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농업 파트너십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는 농축산물 수입 피해 조사 분석 및 영향평가와 농업인들의 상담 안내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월보와 속보 및 농정 포커스 발행과 농업 전망대회 및 미니 전망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끝없는 연구와 활발한 정부 사업을 통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에 몰두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미래가 희망찬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앞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주요 연구 성과들은 저희가 뒤에 포스터로 전시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드린 가방 안에 보시면 요약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칩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들은 이제 PDF 파일로 다 이제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활용하시면 아마 유익하게 또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상진 박사께서 청년 일자리와 농산업 이런 주제로 발표하시겠고, 그 다음에는 정도철 박사께서 지역 특화 사람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와 도전, 세 번째는 김정섭 박사께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정책 연계, 이렇게 3건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